반갑습니다. 저는 공학통연구소의 이종선이라고 합니다. 디스커버리 서밋 2020에 초대를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제 소개해드릴 내용은 공정 모니터링을 위한 올바른 관리도 설계 관련된 내용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이런 자동 측정 시스템을 내서 자료 수집이 굉장히 용이하게 되어서 기업 규모와 관계없이 많은 데이터들이 수집이 되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수집된 데이터에 대해서 활용 방안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품질 관리 측면에서 본다라면 이 공정 관리에 대한 어떤 필요성이 굉장히 대두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하지만 문제는 제가 본 많은 기업들이 이런 관리도를 설계를 하고 사용하는 과정에 있어서 이론적인 이해가 좀 부족한 부분이 있어가지고 이 폴스 알람의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폴스 알람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 이 관리 이탈은 이상 원인에 의해서 영향을 받고 그랬을 때 공정이 변화가 되면 그걸 관리도를 통해서 우리가 검출하는 그런 기능을 가져야 되는데, 이 폴스 알람이라고 하는 것은 이상 원인에 의해서 공정이 변화가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만든 관리도의 관리 한계 자체가 잘못 선정이 된다거나 또는 선택된 관리도가 잘못되어 있어서 이런 폴스 알람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러한 관리도에 대한 검토를 하기 위한 자동화된 도구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분석자에 의해서 수작업으로 분석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문제는 워낙 많은 변수들에 대해서 관리를 해야 보니까 이런 작업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런 문제에 대해서 검토를 좀 해보고 해결 방안을 위한 그런 프로그램을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좀 해드릴까 합니다. 자, 그럼 왜 이 폴스 알람에 대해서 관심을 갖냐면 폴스 알람이라고 하는 것이 실제 공정을 모니터링하는 데서 가장 큰 어려운 점이 있는데요. 우리가 이 관리도를 만드는 데 있어서 사용할 관리도 자체에 대한 검토도 부족하고 또 관리도에 적용이 되는 이 데이터에 대한 어떤 검토도 좀 부족하게 됩니다. 특히 슈아르트 관리도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정기성이라든가 또는 독립성,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검토가 충분히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런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까 예상치 못했던 이런 폴스 알람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폴스 알람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발생하는 것 자체도 문제겠지만 이런 폴스 알람이 발생을 하게 되면 사실 실제로 엔지니어나 오퍼레이터 같은 경우는 그것이 폴스 알람인지 아닌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원인에 대한 조치 취하는 작업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로 인해서 비용이라든가 이제 시간이 많이 소비가 되고 있는데요. 단순히 시간과 비용이 소비되는 것뿐만 아니라 이런 일이 너무 잦다 보니까 마치 양치기 소년처럼 이 관리도 자체에 대한 불신이 생기고 이 관리도에 대한 불신이 생기다 보니까 공정 모니터링에 의한 도구로서 이제 관리도가 조금씩 외면이 되고 있는 것도 현실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런 관리도라고 하는 것이 이제 어떤 가정하에서 만들어지고 또 검토가 돼야 되는지 그런 얘기를 조금 다뤄보려고 합니다. 크게 이제 세 가지 형태의 폴스 알람이 발생하는 것으로 저는 보고 있는데요. 첫 번째 타입의 이제 폴스 알람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거는 부분군 설정에 관련된 문제가 되겠습니다. 보통 이 디스플레이 제품이라든가 또는 반도체 또는 PCB 기판 같은 이런 제품들은 한 개의 제품 내에서 여러 측정 포인트를 갖습니다. 그래서 마치 이거는 반복 측정과 같은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요. 이런 데이터를 마치 하나의 제품에서 얻어진 데이터를 합리적 부분군, 즉 레이셜 서브그룹으로 간주를 해서 보통 이런 X바 관리도 같은 것을 그리게 되면 그런 경우에 관리 한계폭이 굉장히 좁게 형성이 되어서 폴스 알람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문제는 이런 합리적 부분군이라는 것이 교과서에서는 설명을 하고 있지만 현재 생산하고 있는 많은 제품들에 대해서 이 합리적으로 부분군을 구성한다는 것이 점점점 어려워지고 있다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관리한계폭이 굉장히 좁게 형성이 되다 보니까 많은 데이터 포인트들이 관리한계에서 밖으로 플로팅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런 것은 이제 부분군 설정에 관련된 문제가 되겠고요. 두 번째 문제 같은 경우는 데이터가 정규표를 따르지 않는 그런 경우에 있어서의 어떤 폴스 알람이 되겠습니다. 데이터가 일반적으로 비정규표인 경우는 오른쪽으로 꼬리가 긴 형태의 라이트 스키드 형태를 따르게 되는데요. 이렇게 오른쪽으로 꼬리가 긴 형태의 데이터를 우리가 일반적인 I 관리도 혹은 자료수가 충분하지 않은 그런 X바 관리도를 그리게 되면 여전히 이 비정규성에 대한 문제가 남아 있어서 관리 상한선을 이탈하는 이런 관리 이탈 현상이 많이 보이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그 관리 상한선을 이탈하는 이런 데이터들은 실제로는 그 관리 이탈로 볼 수가 없다는 거죠. 즉 관리 이탈이라면 이상원에 의해서 관리 한계선을 벗어나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런 데이터들은 그 이상원이 때문에 발생한 것이 아니라 그 데이터의 모습 자체가 그 라이트 스키 되어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이런 모습이 보여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그 비정규성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아 가지고 발생하는 폴살람이 있겠습니다. 자, 세 번째 같은 경우는 그 최근 들어서 많이 그 이슈가 되고 있는 내용인데요. 바로 뭐냐면 이 과거에는 이제 그 어떤 그 인터벌을 두고 그 샘플을 이용해 가지고 우리가 관리도를 그렸다라면, 그 최근에는 자동화된 측정 시스템을 이용해서 모든 측정 자료에 대해서 우리가 측정을 하고 관리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 과정에서 어떤 문제가 대두가 되고 있냐면 바로 이 자기상관 문제가 그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자기상관이 존재하는 그런 공정 데이터에 대해서 우리가 일반적인 슈와르트 관리도를 적용을 하게 되면 관리한계 폭이 좁게 형성이 됩니다. 이 관리한계 폭이 좁게 형성이 되다 보면 지금 보시는 그림처럼 이렇게 관리 한계선을 많이 이탈하는 그런 관리 이탈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이런 것들도 사실은 그 관리 한계선이 잘못 설정이 되었기 때문에 발생하는 폴스널람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보셨던 이 세 가지 타입이 일반적으로 우리가 그 현업에서 볼 수 있는 그 폴스알람의 그 타입이 되는데요. 자, 이런 문제를 이제 해결하는 것은 사실 이론적으로 많은 얘기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실무적으로 적용하는 데는 약간 어려운 점이 있겠고, 특히 이러한 그 세 가지 유형의 폴스알람에 대해서 우리가 실제 이 데이터가 폴스알람이 발생한 것인지 아니면 진짜 공정에서 이상원이 개입된 것인지를 판단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여러분들이 지금 만들어 사용하고 있는 그 관리도의 관리 한계가 과연 올바르게 설정이 되었는지를 어떻게 검토를 하고 우리가 분석을 하는지 그 방법에 대한 것을 공유를 하자고 합니다. 그 슈와르트 관리도를 이제 사용할 때는 그 크게 이제 두 가지의 과정이 필요한데요. 그 첫 번째는 그 데이터가 정규표를 따라야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흔히 그 데이터가 정규표를 따라야 된다기 때문에 데이터 자체를 보게 되는데요. 실제로 이 정규성에 대한 가정이라는 것은 그 데이터 자체도 있겠지만 그 관리도의 타점이 되고 있는 값의 그 통계량이 그 정규성 부호를 따르는지가 중요합니다. 즉 우리가 X바 관리도를 쓰든 그 P 관리도를 쓰든 어떤 관리도를 쓰든 간에 그 관리도에 타점되고 있는 데이터가 정규분포를 따른다는 가정하에서 이런 슈와르트 관리도가 그 적용이 되고 있는 건데요. 이런 정규성에 대한 검토가 좀 필요하겠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그 데이터가 기본적으로는 그 시간에 따라 독립적으로 그 얻어집니다. 즉 어떤 패턴이 보이면 되지 않는데요. 어떤 패턴을 보인다. 즉 이것이 시간에 따라서 영향을 받고 있다라면 그런 경우 우리가 오토콜레이션, 즉 자기상관의 문제가 발생한다고 보겠습니다. 바로 이런 그 비정규성 또는 이 자기상관의 문제 때문에 흔히 이 관리 한계가 잘못 설정이 되는 그런 문제가 이제 발생을 하게 되는데요. 자, 이런 문제에 대해서 검토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가장 큰 그 문제는 결국은 여러 가지 그런 그 폴살람을 일으키는 원인이 있지만 우리가 그 문제를 극복하는 데서 필요한 것은 뭐냐면 내가 지금 만든 이 관리도의 관리 한계라고 하는 것이 올바르게 설정이 되는지, 자, 이 부분을 검토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관리도의 관리 한계가 너무 넓게 형성이 되거나 또는 너무 좁게 형성이 된다면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반적으로 슈와르트 관리도라고 하는 것은 그 0.27% 정도의 그 일정 오류를 갖고 있는 관리 도구인데요. 바로 이 일정 오류 0.27%를 이용해서 우리가 뭘 구하게 되냐면 그 ARL이라고 하는 값을 구하게 됩니다. 바로 이 인컨트롤 ARL이라고 하는 것은 그 우리가 보통 관리 상태 하에서의 그 평균 런 길이라고 부르는데요. 바로 이 ARL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 정상적인 상태에서 우리가 관리도에 타점을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는 이상원이 개입되어 있지 않다 하더라도 약 370개 점을 그 타점을 하게 되면 그 중에 한 개의 점이 관계 한계선을 벗어나도록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즉 이렇게 370이라고 하는 그런 기준에 맞춰서 관리 한계가 설정이 돼야 되는데요. 이 값보다 그 AR0의 값이 너무 작게 형성이 된다면 그거는 관리도의 관리한 폭이 좁다는 의미가 되는 거고, 반대로 이 AR0의 값이 크게 만약에 계산이 된다면 그거는 관리한계 폭이 너무 넓게 형성이 되었다. 그런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공정에 사용하는 관리도라는 것은 이 인컨트롤 AR이라는 이 값이 기본적으로 370이 유지가 되는 선에서 관리 한계가 산출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사용하는 관리도가 올바른 관리도인지 아닌지를 검토하는 데서 가장 필요한 것은 이 인컨트롤 AR 값이 370인지를 검토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그 인컨트롤 AR 값이 370이 되는 것을 검토한다는 것은 약간의 좀 어려운 점이 있는데요. 어떤 어려운 점이 있냐면 그 기본적으로 이상원이 영향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370개의 점이 타점이 되면 그중에 한 개의 점 정도가 관량리선 바깥쪽으로 찍힌다는 얘기인데, 그렇게 되려면 그 관리도에 타점되는 데이터가 최소한 370개 정도는 타점이 돼야지만 이런 그 AR 절의 값이 그 370인지 아닌지 그 여부를 좀 확인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제 시스템상에서 구현하고 있는 많은 관리도들이 한 화면상에서 이렇게 370개의 점이 타점되지는 않습니다. 그보다는 훨씬 적은 데이터들이 타점이 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사용하는 관리도의 관리한계 폭이 넓은지 아니면 좁은지를 사실 이제 비주얼적인 측면으로 확인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한테 이제 소개를 하려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런 인컨트롤 ARL이라고 하는 그 AR 제로의 값이 370이 되는 것뿐만 아니고 다른 아이디어를 하나 더 공유를 할까 합니다. 바로 그것은 우리가 이 슈어트 관리도 같은 경우는 그 센터 라인으로부터 이제 관리 한계선까지 그 3개 구간으로 나눌 수 있겠는데요. 물론 이 한 칸의 구간이라는 것은 그 1시그마 폭이 되도록 나누게 됩니다. 그러면 각 구간마다 그 데이터들이 올 그 확률이 다른데요. 예를 들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이제 3개의 존으로 A, B, C로 구분했습니다. 예를 들면 존 A 같은 경우는 약 2% 정도의 데이터가 올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고, 존 B 같은 경우는 약 14% 정도의 데이터가 올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고, 존 C 같은 경우는 약 34% 정도의 데이터가 올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이 존 A 쪽에 그 데이터들이 올 확률이 약 2% 정도가 되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50개 점이 타점이 된다고 봤을 때 한 개 정도의 점이 2시그마와 3시그마 사이에 타점이 된다라면 지금 설정된 관리 한계가 적절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AR 제로의 값이 370이 되는 것을 검토하는 것보다는 존 A 쪽에 찍히는 데이터의 비중이 약 2% 정도가 되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어떤 면에서는 좀 더 실무적으로 용이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존 A 쪽에 타점되는 그 비율을 통해서 관리 한계의 적절성을 판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런 그 관리 한계의 적절성을 또는 그 정규성이라든가 독립성에 대한 그런 그 검토를 그 해야 된다는 필요성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공감을 하고 있고 또 실제로는 그렇게 하고 있지만 현실적인 어려운 점은 뭐냐면 그 우리가 이제 관리를 해야 될 항목이라고 하는 것이 제품별로 혹은 모델별로 또는 공정별로 굉장히 많은 변수들이 그 존재를 하기 때문에 이러한 모든 변수들에 대해서 그 관리도를 검토를 한꺼번에 다 하기는 사실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 사용 중인 이런 그 관리도의 관리 한계와 그 타점되는 이런 통계량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검토가 필요합니다. 특히 그 타점되는 그런 통계량들이 과연 정규포를 따르는지 아니면 정규포를 따르지 않는다라면 그 어떤 부포를 따르는지 이런 걸 우리가識別해 가지고 예를 들면 확률 한계를 위한 새로운 관리 한계를 직접 우리가 설계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점프내 그 프로세스의 스크리닝 기능과 같이 여러 공정 변수에 대한 어떤 그 검토를 일괄적으로 해주는 그런 관리도 리뷰 그 분석 결과를 여러분들한테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반적인 관리도를 리뷰하는 그 프로세스는 일단 그 관리도에 타점되는 그 통계량이 어떤 것인지를 일단 확인을 합니다. 자, 그런 다음에 그 데이터, 그 통계량을 가지고 일단 정규성을 검토를 하고요. 그래서 만약에 정규분포인 경우도 있겠고, 이제 정규분포가 아닌 경우도 생기게 될 텐데요. 그럴 때 정규분포가 아닌 경우라면 이제 분포를 식별해야 됩니다. 이게 분포를 식별한다는 것은 만약 정규분포가 아니라면 뭐 감마라든가 또는 Y볼 또는 다른 형태의 분포를 따르고 있는지를 우리가 식별해서 향후에 우리가 그 분포를 이용한 그 확률 한계를 이용해서 관리 한계를 설정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 단계는 그 탐정되는 그 통계량들이 그 자기상관을 갖는지를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자기상관을 확인하는 것은 우리가 그 1차 자기상관 계수를 이용해서 우리가 자기상관 여부를 확인하게 됩니다. 자, 그런 다음에 지금 현재 타점되어 있는 데이터를 기준으로 그러니까 in control AR 제로의 값이 370이 나오는지 아니면 그보다 적게 나오는지 혹은 많이 나오는지를 검토를 하겠고요. 그 다음에는 그 마지막으로 이제 제안했던 그 존 A 쪽에 찍히는 그 데이터의 비율이 자, 얼마큼 되는지 자, 그 부분을 우리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최종적으로는 그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그 왼쪽에 있는 이런 데이터 테이블상에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로 데이터가 있고 이걸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보통 관리도를 그리게 되는데요. 그 관리도를 그리는 그 대상을 이용해 가지고 지금 오른쪽에 보신 것처럼 여러 가지 그 통계량을 산출해 가지고 그 관리도에 대한 리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보시는 화면에서 그 우리가 ACF라든가 또는 그 정규성을 위한 그 AD 통계량, 그리고 AR 그 제로의 값을 우리가 구하겠고요. 그리고 존 A 쪽의 비율, 그리고 해당되는 분포가 무엇인지를 삭별하는 이런 새로운 데이터 테이블을 어떻게 만드는지, 자, 이걸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소개할 데이터는 그 조금 전에 슬라이드에 있던 그 데이터가 되는데요. 자, 이 데이터를 보시면 그 3개 열의 데이터가 들어 있습니다. 이 3개 열에 입력되어 있는 이 데이터를 가지고 우리가 이제 분석을 수행하게 될 텐데요. 일반적으로 수작업을 하는 경우를 한번 먼저 보여드리고, 그 다음에 이것을 그 점프 스크립트를 이용해서 이제 분석한 결과를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 열 같은 경우에 우리가 그 관리도를 그리기 위해서는 그 어널라이즈 메뉴에 있는 그 퀄리티 앤 프로세스 쪽에 컨트롤 차트 빌드를 이용합니다. 자, 그리고 분석하고자 하는 그 열을 자, Y 컬럼에 집어넣고 여기 이제 부분군이라고 할 수 있는 로트 아이디를 끌어다가 X축에 이렇게 집어넣게 됩니다. 그럼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그 두 개 있는 관리도 상에서 관리 이탈이 굉장히 많이 발생하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그럼 현재 있는 이 관리도의 관리 한계에 뭔가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 타점되어 있는 데이터들이 그 어떤 분포를 따르는지 또는 자기상과는 존재하지 않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여기 타점된 데이터를 자, 우리가 저장을 하게 됩니다. 자, 저장을 하기 위해서는 그 컨트롤 차트 빌드에 있는 자, 빨간 삼각형을 누르게 되면 그 Save Summary라고 하는 기능을 이용해서 우리가 새로운 데이터 테이블에 타점되는 여러 통계량을 우리가 출력하게 됩니다. 포커스를 두는 것은 우리가 지금 X바 관리도에 찍히는 그 평균값들에 대해서 그 모니터링하는 방법을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지금 네 번째 예를 보면 여기 mean of Y1이라는 데이터가 지금 출력되어 있습니다. 이 데이터에 대해서 우리가 그 정규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디스트리뷰션에 가서 우리가 일단 분포를 확인하고 추가적으로 여기서 정규성 검정을 위한 핀 노마를 시행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화면에 보신 것처럼 구니스토리 테스트의 결과로 그 핏값이 작게 나기 때문에 정규분포라는 가정에 위배가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 우리가 추가로 해볼 수 있는 것은 이 데이터가 만약에 정규분포가 아닌 경우라면 그 어떤 분포에 가까운지를 이제 식별을 해야 되는데요. 그 식별을 하기 위한 점프의 기능은 지금 보시는 이 그 디스플레이션 플랫폼에서 자, 빨간 삼각형을 누르고 컨티뉴스 핏에 있는 자, fit all을 누르시면 됩니다. 그래서 fit all을 누르게 되면 지금 보시는 이렇게 compare distribution 해가지고 여러 개의 분포들에 대해서 그 ARC 값을 이용해가지고 그 검증을 하게 됩니다. 현재로는 그 정규분포 아닌 셔시라는 분포가 그 적합이 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그럼 해당되는 분포를 이용해서 나중에 그 확률 한계를 이용해서 관리 한계를 그 만들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우리가 그 타점된 데이터에 그 ACF를 구해가지고 그 자기상관 여부를 한번 그 확인할 텐데요. 그 자기상관 여부를 확인하는 그 오토콜레이션 여부는 지금 여기 보시는 서머리 스태틱스 쪽에 있는 그 빨간 삼각형을 누르게 되면 여러 통계량을 여러분들이 추가로 구할 수 있는데 그 여러 통계량 중에서 보시면 이렇게 오토콜레이션이라고 하는 항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오토콜레이션을 누르게 되면 지금 여기 화면을 보신 것처럼 이렇게 0.185라는 값이 구해집니다. 자, 여기 출력되는 것은 1차 자기상관 계수인데요. 보통은 이 값이 0.1 이상이 된다면 그 자기상관이 존재하는 것으로 우리가 이제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보여지고 있는 이 데이터는 그 정규성에 대한 가정도 위반을 하고 있고 또 독립성에 대한 가정도 위반을 하고 있는 그런 경우에 해당하는 데이터가 되는데요. 그럼 이런 경우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관리 한계선을 얼마나 많이 이탈했는지 그 비율을 구하고 그걸 통해서 우리가 그 AR 제로의 값이 얼마인지를 산출할 수 있는데요. 자, 그걸 확인하는 것은 아까 우리가 만들었던 그 관리도에서 검토할 수 있습니다. 지금 보시던 이 처음에 컨트롤 차트를 빌더링해서 그린 그 관리도에서 빨간 삼각형을 누르게 되면 그 쇼 알람 레포트라고 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쇼 알람 레포트를 누르게 되면 지금 오른쪽 화면에 그 알람 레포트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여기서 그 특정한 그 관리 이탈 유형을 체크를 하게 되면 거기에 관련된 비율이 나오게 됩니다. 제가 지금 선택한 것은 그 관리 한계선을 이탈하는 그런 관리 이탈 비율을 우리가 체크를 한 건데요. 지금 여기 찍혀 있는 점들 중에서 1337개의 데이터가 관리 이탈이 되었고
그리고 그 비율이 전체 데이터 약 77.5%가 관리 이탈이 되었다는 겁니다. 바로 여기 있는 이 알람 레이스의 그 역수를 취하게 되면 그게 바로 그 in control ARL 절의 값이 됩니다. 이 값을 구해 보면 370보다는 훨씬 적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그 ARL 절의 값이 그 370보다 굉장히 작다고 하는 것은 현재 설정된 관리 한계가 굉장히 좁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렸던 그 이런 그 제반 사항뿐만 아니로 그 마지막으로 제안했던 내용은 그 지금 이 관리도 상에 보여지는 관리 한계선을 센터라인과 세 구간으로 구분했을 때 그 세 구간상에서 존 A 쪽에 해당하는 그 비율을 구해서 그 비율을 이용해서 그 비율이 2%를 넘는지 아닌지를 가지고 관리 한계의 적수성을 따진다고 했는데요. 그 지금 이 점프 내에서는 그걸 확인할 수 있는 별도의 기능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은 그 점프 스크립트로 처리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점프 스크립트 통해서 지금 보여드렸던 일련의 이제 과정들을 우리가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는 그 내용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이 스크립트는 그 우리가 사용하는 그런 그 데이터에 대해서 그 한꺼번에 그 분석을 할 수 있는 그런 스크립트가 되는데요. 그래서 관리도를 생성하고 생성된 관리로부터 그 측정되어 그 타점되어지는 통계량을 관찰하고 정규성 그리고 독립성 여부를 확인하고 그다음에 그 존 A 쪽에 찍히는 그 비율까지 한꺼번에 만들 수 있는 스크립트가 되겠습니다. 자, 스크립트를 이제 실행을 시키게 되면 분석이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분석되는 과정에서 약간 시간이 소요되는 것은 그 정규성 검토를 위한 그 AD 통계량을 구하는 과정에서 그 시뮬레이션 기능을 이용하기 때문에 약간의 시간이 그 소요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우리가 갖고 있는 그 4개의 그 공정 변수에 대해서 분석을 했는데요. 이 분석한 이제 결과를 그 조금 설명을 드리자면 그 두 번째 열과 이제 세 번째 열,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열에는 그 평균과 표준 편차, 그리고 여기 사용된 그 부분군의 개수가 출력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ASF는 그 말씀드렸던 그 자기상 개수가 출력이 되어 있는데요. 보시면 첫 번째 Y1과 네 번째 Y4 변수 같은 경우는 그 지금 자기상 개수가 0.28로 출력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대개는 그 1차 자기상관 개수가 0.1 이상이 되면 대개는 자기상관이 존재한다고 우리가 이제 보게 되는데요. 자, 이렇게 되면 그 현재 이 Y1과 Y4 같은 경우는 그 자기상관이 존재하는 공정 데이터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고, 그리고 그 오른쪽에 있는 그 AD 값과 P-밸류는 그 노멀 테스트를 위한 그 앤더슨 달링 테스트의 검정 통계량과 P-밸류가 되겠습니다. 보시면 여기 그 두 번째를 제외한 그 첫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그 변수 같은 경우는 모두 P값이 5%보다 작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정규분포를 위반한 그런 데이터가 되겠고요.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관리 이탈이 얼마나 발생하고 있는지, 관리 한계선을 이탈한 이런 관리 이탈이 얼마나 많이 발생했는지 그 알람 레이시라고 하는 것에 지금 출력이 되는데요. 첫 번째 변수 같은 경우는 77.5%가 관리 한계선을 이탈했고, 그리고 그 다른 쪽에 있는 그 비율도 그 네 번째 같은 경우도 0.08, 그리고 세 번째 같은 경우 0.01 이렇게 관리 한계선을 이탈한 그런 비율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일반적으로 슈와르트 관리도라는 것은 제가 1종 오류가 0.27%라 했었기 때문에 이 알람 레이시 일반적으로 0.0027 정도가 나타나야지만 정규 분포에 올바른 관리 한계가 설치된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 그 데이터 같은 경우는 그 지금 이 알람 레이시 0.0029이기 때문에 그 0.27%와 상당히 비슷하게 나와 있는 상태고, 그 얘기는 두 번째 관리 항목인 Y2 같은 경우는 관리 한계가 올바르게 그 산출이 되어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알람 레이스를 가지고는 이제 판단을 하는 것이 좀 숫자가 좀 길기 때문에 좀 어려울 수 있는데요. 그래서 그 오른쪽에 있는 그 AR0를 산출해 봤습니다. 그래서 이 알람 레이스의 역수를 취하게 되면 그 인컨트롤 AR를 구할 수 있게 되는데요. 보시면 이제 두 번째 열 같은 경우는 345가 나오니까 370과 상당히 비슷한 값을 볼 수 있겠고, 나머지 그 세 개의 열 같은 경우는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값들이 370보다는 훨씬 작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지금 여기 있는 나머지 그 Y1, Y3, Y4 같은 경우는 관리 한계 폭이 굉장히 좁게 형성이 되어서 이런 폴살람이 현재 많이 발생하고 있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여기 있는 이 데이터 같은 경우는 그 타점되어 있는 데이터 개수가 1725개이기 때문에
370개보다는 굉장히 많은 점들이 타점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이런 그 인컨트롤 AR 값이 370이 계산된 이 값을 통해서 관리 한계의 적절성을 대개는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게 되는데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데이터가 이렇게 충분하게 많은 그 점들이 타점되지 않은 그런 경우라면 여기 출력되어 있는 그 AR 제로의 값이 사실은 조금 의미가 없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아까 우리가 슬라이드에서 그 제안을 해드린 그런 내용처럼 존 A 쪽에 찍히는 비율을 가지고 우리가 판단하게 되는데요. 만약에 이제 관리 한계가 그 적절하게 잘 셋업이 되었다라면 존 A 쪽에 찍히는 그 타점되는 비율이 약 2% 정도가 찍힌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보시면 그 Y2라고 하는 그 두 번째 변수 같은 경우는 그 존 A 쪽의 그 레이시 0.01로서 약 2%가 찍힌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Y1이라든가 또는 Y4 같은 경우는 지금 찍힌 비율이 존 A 쪽에 찍힌 비율이 2%보다는 훨씬 많은 10% 정도를 찍히고 있는데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관리 한계 폭이 굉장히 좁게 형성이 되었다.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열에는 그 이 데이터가 정규 분포가 아니라고 이제 가정하에서 이 데이터가 어떤 분포에 좀 더 근접한지 아까 보셨던 그 컴퓨터 디스트리뷰션이라는 그런 기능을 이용해 가지고 우리가 이제 분포를 식별을 해서 그 결과를 여러분들한테 이제 보여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이 정도의 테이블 정도면 그 여러분들이 지금 사용하고 있는 그 관리도에 어떠한 문제가 있는지, 즉 관리도의 관리 한계는 적절한지, 그리고 정규 분포인지 그런 것들을 우리가 쉽게 그 판단할 수 있는 그 관리도 리뷰 분석 결과가 되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그 여러분들하고 지금 이제 관리도에 대한 그 설명을 쭉 했었는데요. 기본적으로 슈아르트 관리도라는 것은 정규성이라든가 또는 독립성에 대한 가정이 충분히 만족이 되면서 그리고 그걸로 인해서 인 컨트롤 AR 값이 370이 되도록 관리 한계가 설정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370이 설정되지 않고 370보다 굉장히 적게 이렇게 설정된 것이 그 대부분의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관리도의 관리 한계가 되는데요. 바로 그렇게 좁게 형성된 그 관리 한계 때문에 대개 데이터 포인트들이 관리 한계선으로 많이 이탈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제가 본 그 공정 쪽에 있는 그 현업의 관리도들은 관리 한계선을 이탈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예를 들면 2시그마와 시그마 사이에 굉장히 많은 점들이 타점이 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본 것처럼 2시그마, 시그마 사이, 즉 존 A 쪽에는 데이터들이 확률이 한 2% 정도가 되기 때문에 그 2%보다도 훨씬 많은 데이터 찍혔다고 하는 것은 바꿔야 된다면 그만큼 관리 한계 폭이 좁게 형성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분석을 통해서 여러분들 관리도의 관리 한계가 적절하게 설정이 되었는지를 확인하고 또 관리도에 타점되고 있는 데이터들의 어떤 정규성이라든가 또는 독립성이 유지가 되고 있는지 그런 가정을 만족하고 있는지를 확인해서 여러분들 관리도를 좀 더 올바르게 그 설계를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지금까지 그 여러분들과 같이 한번 그 관리도의 그 설계를 어떻게 검토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고맙습니다.